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메시지를 이용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전화와 메시지 기능이죠. 이 메시지 앱에서 꼭 설정해야 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면 꼭 설정을 해놓도록 하세요. 메시지 앱으로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가 설정이라고 있죠? 추가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연락처에서 보낸 웹링크 미리 보기라고 있죠? 이 부분에 체크가 꺼져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웹링크를 보냈을 경우 어떤 링크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링크를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체크해 주시면 그 링크가 미리 보기로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링크를 보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어떤 내용인지 미리 보기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도 나오죠. 만약 웹링크 미리 보기를 꺼놓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링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궁금할 경우 눌러보게 되는데요.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연락처에서 보낸 웹링크 미리 보기 꼭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죠. 요즘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하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갤러리에서 그 사진을 들어가시게 되면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자, 상세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 시간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까지 전부 확인을 하니까 내 개인정보를 이 사진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전부 개인정보 유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사진을 전송을 할 때는 이런 위치 정보는 빼고 전송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위치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갤러리로 들어오신 다음 편집에 들어가셔서 위치 정보라든지 시간을 전부 지워줄 수 있습니다. 사진마다 매번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메시지 앱 추가 설정에서 이미지 공유 시 위치 삭제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위치 정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전송할 수가 있죠. 위치 정보가 포함된 사진들은 전부 제거를 하고 보내게 됩니다.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부터 위치 정보를 포함 안 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시죠. 자, 문제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들이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정보가 기록돼 있으면 훨씬 사진 정리하기도 좋고 나중에 그 사진을 봤을 때 언제 어디서 찍었구나 하고 다 알아볼 수가 있어서 위치 정보가 있으면 좋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위치 정보를 없앨 수도 있죠. 카메라에 들어가신 다음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위치 태그에 체크를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위치 정보를 포함하게 되죠. 이걸 끄게 되면 아예 위치 정보를 뺄 수 있는데 이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전부 기록이 돼 있으면 사진 정리하기도 좋고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기록도 남길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위치 태그는 포함을 하시되 메시지에서 전송 시에 위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낼 때 일일이 글씨를 전부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자주 쓰는 문구들은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빠른 답장 문구로 들어가신 다음 여러분이 자주 쓰는 문구들은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주 쓰는 문구들이 다 있으실 건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자주 쓰는 문구들은 미리 전부 등록을 해 놓으시고 메시지를 보낼 때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메시지 앱에서 저장된 문구로 전송을 해볼까요? 자, 입력창 터치하신 다음 화살표 누르시면 여기에 플러스라고 있죠. 이 플러스 누르시게 되면 빠른 답장 문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미리 등록해 놓은 빠른 답장 문구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문구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일일이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주 쓰시는 그런 문구들은 미리 등록을 해놓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전화 거절 메시지를 설정하고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걸었는데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그냥 전화를 끊기보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게 전화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화를 걸어 볼게요. 자, 전화가 왔는데요. 이때 아래쪽에 보면 메시지 보내기라고 바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바를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거절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입력을 해둔 거절 메시지죠. 이 중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선택하시면 바로 해당 메시지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전에 미리 1시간 후에 알림을 체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깜빡하는 수가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1시간 후에 알림에 체크를 해주시면 1시간 뒤에는 전화를 다시 해야 된다는 알림이 울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메시지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미리 작성을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운전 중입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시지가 전송이 되게 되고요. 전화는 끊기게 되겠죠. 상대방의 메시지로 전송이 된 거겠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거절 메시지를 미리 입력을 해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전화 거절 메시지 선택하시고요. 좀 전에 봤던 내용 말고 내가 따로 입력할 메시지가 있을 경우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전화 받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필요한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입력을 해두시면 전화가 왔을 때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여기 있는 끊기 버튼을 그냥 끊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상대편에게는 음성으로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알려주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문자로 거절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전화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팸이나 광고 메시지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메시지 앱을 열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수십 통 이상의 광고나 스팸 문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광고나 스팸 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및 스팸 차단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신 차단과 차단 문구라고 있죠. 이 두 개만 이용을 하셔도 거의 대부분의 스팸 광고 메시지를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신 차단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메시지 창에서 광고나 스팸 문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수신 차단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수신을 차단할 메시지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팸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전화번호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일단 수신 차단만 해주셔도 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메시지는 전부 차단이 되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 전화번호 및 스팸 차단에 가셔서 수신 차단에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좀 전에 메시지에서 차단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수신 차단 번호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내가 직접 번호를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070, 080 또는 이렇게 광고 메시지나 스팸 메시지가 자주 오는 국번이 있습니다. 그런 국번을 여기에 입력을 하고 입력 번호와 일치할 때를 눌러서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로 바꿔주시게 되면 070, 080 또는 해당 국번으로 오는 메시지들은 전부 차단이 되게 되겠죠.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발신번호 표시제한 번호의 전화 차단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번호를 차단을 하시는데요. 동일한 번호로 계속 오지 않고 국번은 그대로인데 뒤쪽 4자리 번호만 계속 바뀌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마다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주일 정도만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주셔도 거의 대다수의 광고나 스팸 문자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신 다음 이번에는 차단 문구를 한 번 더 등록을 하셔서 이중으로 차단을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차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차단 문구 들어가신 다음 차단할 문구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출, 광고 두 가지를 입력을 해놨는데요. 요즘 증권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거 많죠? 자, 그러면 증권을 입력하시고 플러스를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 증권이란 단어가 들어간 모든 메시지는 차단이 되겠죠. 혹시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증권 관련 메시지가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광고에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죠. 급등주, 이런 단어 광고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급등주 쓰신 다음 플러스 해주시면 이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는 전부 차단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만 이중으로 차단을 해주셔도 여러분이 수신하는 다양한 광고 메시지를 10분의 1 이하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차단 메시지 있죠. 자, 이것은 차단된 메시지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양하게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차단한 전화번호 또는 단어가 포함된 그런 메시지들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차단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차단 메시지로 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가끔 한 번씩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도 광고 메시지 홍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발신 번호 없는 메시지는 차단할 수도 있겠죠. 가끔은 번호 없이 메시지가 오는 경우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래된 스팸 메시지 삭제죠. 스팸 메시지가 1000개를 추가하면 삭제된다고 하죠. 이것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꼭 보관할 이유가 없다면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오는 다양한 광고나 스팸 메시지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입한 앱 확인과 구독을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내가 구독한 앱이 취소가 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구입한 앱이 어떤 앱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입한 앱을 확인하고 구독을 취소할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계정 프로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앱 및 기기 관리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관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개수가 나오죠. 142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앱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과 내가 설치한 앱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업데이트 있음이라고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앱들은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최신 업데이트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업데이트할 경우는 우측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상단에 체크 표시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설치하고 있죠? 여러분이 쓰시는 앱들은 되도록이면 바로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특히나 지도 앱이라든지 유튜브 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프로필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결제 및 정기 결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기 결제라고 있죠. 자, 이 정기 결제에 들어가신 다음 내가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앱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글 원을 구독하고 있죠. 자, 지금 결제 대기 중이라고 나오고요. 결제가 거부됐다고 나오네요. 여러분이 정기 결제로 구독하고 있는 앱이 있을 경우 전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앱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구독 취소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구독 취소를 누르게 되면 구독을 취소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앱 제작사에 메일 보내고 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간단하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취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독 비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 결제 관리에 오셔서 구독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필요 없는 앱이 구독 중일 경우에는 구독 취소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구독을 취소를 해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 악성 업체들이 구독 취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제 수단에 들어가셔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번호를 쓰시고요. 끝자리를 다르게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구독을 취소하지 않아도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취소가 되겠죠. 만약 구독 취소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이런 식으로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 보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현재 스마트폰 배터리의 수명 확인을 하는 방법과 배터리 사용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휴대폰 정보라고 보일 거예요. 저는 태블릿 정보라고 나오죠. 여러분은 휴대폰 정보라고 나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터리 정보라고 있어요. 이 배터리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8000mAh라고 나오죠. 이 암페아 수가 높을수록 배터리 사용 시간은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실 때 배터리 용량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게 되면 사용 시간이 굉장히 짧죠. 되도록이면 높은 배터리 용량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전부 수명이 있죠. 보통 배터리 광탈이라고 많이 부르죠. 배터리를 완전 충전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10%밖에 남지 않았다거나 이럴 경우 배터리가 빨리 소진된다고 해서 배터리 광탈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경우 배터리 수명이 이제 다 돼서 그런 겁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될 경우는 배터리 수명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자가 진단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태블릿 진단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터리 상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수명이 좋음 상태로 나와 있죠. 만약 수명이 좋음이 아니고 나쁨으로 되어 있으면 배터리가 빨리 닳게 되는 거죠. 그 배터리는 이제 수명이 다 했으니까 배터리를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셔서 진단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테스트를 해주게 됩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에서 이번에는 배터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기타 배터리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보통 스마트폰을 충전 단자에 꽂아놓고 주무시게 되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100% 완충이 되더라도 계속 충전 단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는 과부하 차단 장치가 되어 있지만 100%에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배터리 수명에 굉장히 안 좋죠. 완충된 상태에서 계속 충전 단자에 충전기를 계속 연결을 해 놓는 것은 배터리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충전 단자에 장시간 연결을 해 놓을 경우에는 배터리 보호에 체크를 해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배터리를 85%까지만 충전하고 전원에서 차단이 되는 거죠. 충전 단자가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전원이 들어올 수가 없죠. 배터리가 100% 완충이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충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고속 충전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고속 충전에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충전기가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할 경우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꺼져 있으면 충전기가 고속 충전기더라도 충전되는 속도는 일반 충전기나 동일합니다. 요즘은 고속 충전기 전부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걸 꼭 켜놓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배터리 잔량 표시인데요. 여기 지금 29%라고 나오죠. 이걸 끄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만큼 충전됐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죠. 자, 이것도 꼭 켜주고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최적화죠. 자, 휴대폰 사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최적화한다고 하죠. 자, 이것도 되도록이면 켜주도록 하세요. 자, 이 4개는 반드시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에 제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배터리를 완전 방전시키는 거죠. 자, 가끔 통화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다가 보면
배터리가 완전 방전돼서 스마트폰이 꺼지는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배터리의 수명을 가장 많이 깎아먹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배터리 충전 상태는 20에서 80% 사이에서 유지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완전 충전 상태에서 계속 충전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완전 방전돼서 스마트폰이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는 더욱 좋지 않죠. 배터리 충전 상태를 신경 써서 이용을 하시면 배터리 수명을 보다 많이 늘릴 수 있고요. 동일한 배터리 용량에서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전부 설정을 했는데도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다시 배터리로 들어가셔서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절전 예외 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배터리를 많이 소모한 앱들이 보이게 되죠. 자, 여기에 금방 확인한 절전 예외 앱이 있어요. 자, 그 경우 절전 예외 앱 들어가셔서 해당 앱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죠.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에 다시 들어간 다음 절전 예외 앱에 가셔서 이 앱이 배터리를 많이 소모한다고 할 경우 이 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가 되게 되죠. 여기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전 예외 앱에서 빼주도록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앱이 지워지는 건 아니죠. 이 절전 예외에서만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많이 소진시키는 앱이 있을 경우 그런 앱들은 지워주시든지 또는 절전 예외 앱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배터리 수명을 확인하는 방법과 사용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의 보조 메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원하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페이지도 넘기시고요. 앱도 실행하시고 설정에도 들어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보조 메뉴 기능을 이용하면 아예 홈 화면에 띄워놓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 메뉴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주 편리한 기능이니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접근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입력 및 동작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조 메뉴라고 있죠. 이 보조 메뉴를 터치해 주시면 보조 메뉴 설정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조 메뉴를 사용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보기 및 화면 제어와 보기 및 동작 수행 두 가지가 나오죠.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 메뉴 단추가 나오게 돼요. 이 단추를 누르시면 원하는 보조 메뉴를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조 메뉴 항목은 보조 메뉴 항목 선택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 메뉴 항목 선택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조 메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 기능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기능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최근 앱, 홈, 뒤로 가기, 화면 끄기, 손가락 확대, 알림창 다양하게 있죠. 이런 기능들을 보조 메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홈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보조 메뉴는 계속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 웹페이지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웹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원하는 메뉴를 눌러서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 뒤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죠?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이 있죠. 자,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없죠. 자, 보통 아래에 있는 홈 버튼 옆에 있는 뒤로 가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보조 메뉴를 누르면 뒤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뒤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홈을 누르면 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음량도 조절할 수 있고요. 화면을 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면을 끌 때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끄기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끄죠. 자, 이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바로 꺼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린샷도 바로 찍을 수 있고요. 자, 옆으로 한 칸 넘어가 볼게요. 자, 알림창도 이렇게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지 않고 여기 있는 알림창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열리게 되죠. 보통 손이 건조한 분은 터치를 몇 번씩 해서 연다거나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스와이프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보조 메뉴를 이용을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확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갤러리에서 사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부가 메뉴를 누르시고요. 손가락으로 확대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런 메뉴가 나오죠.
지금 이 부분을 확대를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손가락 2개로 확대한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가 되겠죠. 일일이 화면에 손으로 터치하고 하지 않아도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 이용을 할 때 세로로 이용하다가 가로로 이용하다가 그래야 될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막상 돌리면 바로바로 센서가 적용이 안 돼서 몇 번씩 세웠다 눕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부가 메뉴에서 화면 회전 누르면 바로 회전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밝기라든지 빅스비 열기, 빅스비 대화, 확대, 긴급 SOS 여러 가지가 있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빼고 여기 있는 거를 올리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기능은 여기에 배치를 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 메뉴 버튼을 눌러서 부가 메뉴를 열게 되면 6개씩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우선 나오죠. 뒤에 있는 기능 중에 앞으로 옮기고자 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하고 움직여서 그대로 해당 위치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죠. 자주 쓰는 기능들은 되도록 앞쪽에 배치를 하시고요. 자주 쓰지 않는 기능들은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를 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 메뉴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죠. 자, 크기를 크게 해주면 보조 메뉴가 좀 더 크게 나오게 되고요. 투명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원하시는 대로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불편하다 하실 경우에는 측면 아이콘으로 표시에 체크를 해주시면 화면 옆에 측면에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요. 다시 아무 곳이나 터치하면 닫히게 되겠죠. 자,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설정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보조 메뉴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